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 김경은 편집위원 모시고 한중일 문화산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요즘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애들이. 예. 제가 이제 제 나이 되니까 최근 한 2년, 3년 사이에 제가 청첩장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58년 개띠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이제 보면 뭐 상이 나서 이 부의금은 많이 내는데 최근에 축의금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한 2, 3년 사이. 결혼 너무 안 해가지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아무튼 그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그렇죠. 1.0% 밑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두 사람이 원래되면 두 사람 만나서 두 사람을 낳아서 해야지 그래요. 인구가 유지되는데 지금은 이제 1% 미만이니까 두 사람 만나서 애 하나도 안 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최근 안 그래도 보니까 일본인 출신이죠. 가수 강남 씨, 활천 강남 하고 그다음에 우리 스케이트 이성화 씨. 이상화 씨 결혼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예, 그렇다고 하대요. 예. 뭐 그날은 보니까 뭐 완전히 뭐 예전에 1960년대 신성일 어맹란 이후에 뭐 최대 많은 그야말로 하객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고 마침 강남 씨도 보니까 아유 저희는 이제 결혼 생활 때 금메달 딸 겁니다. 아주 뭐 좋은 그야말로 알콩달콩 사랑을 이어가기를 갖다가 기대해 보면서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요즘 특히 한일이 한일. 예. 요즘 한국하고 일본은 완전 사이 안 좋은데 그래도 일본의 미남과 한국의 그 미녀가 만나서 결혼식 올리고 사랑을 꽃 피워나간다는 뭐 좋은 소식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중일 그 3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요즘 뭐 한중일 뭐 제 나라가 요즘은 다들 서양식으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제 전통 결혼 별로 안 하죠. 근데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라 결혼식의 그 양태가 다르다면서요. 예. 뭐 신식으로 다 하지만 네. 전통적인 이제 방법과 네. 또 현대적인 방법이 이렇게 접목이 이제 각각의 나라마다 다르게 네네. 됐기 때문에 네. 닮은 듯 다른 결혼식의 풍속들이 보입니다. 그래요. 이제 결혼하면 결국 그렇잖아요.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뭐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이요. 네. 그다음에 중매를 잘못 쓰면은 뺨이 석대다 하는 얘기 있는데 저는 JTBC에서 꽃파당 조선 혼담 공작소 굉장히 인기 끌고 있어요. 자, 제가 중매장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죠? 우리나라 요즘 보면 예전에 뭐 중매장이다, 매파다 얘기도 했고 또 한때는 마담 뚜다 뭐 있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저 그런 마담 뚜가 거의 없죠. 이제 뭐 결혼 자체를 안 하니까. 소개소 이런 데서 다 그걸 대체해 버렸고 예. 사실상 뭐 중매를 서는 사람이 뭐 양가의 그 신랑 신부들 있다면 뭐 소개시켜 주는데 그 역할이 뭐 그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본인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매파 예전 매파라고 그랬는데 매파가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 또 요즘 너무 다 알았을 다 눈들 맞추잖아요. 연애 결혼을 하니까. 많이 근데 일본하고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 결혼식이 화려하고 아주 복잡하게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전통이 우리보다는 그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고 여전히 그 매파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메이포라고 그 매파라고 하는데 뭐 양가 집안의 내력이라든지 또는 그 결혼 당사자들의 인품이라든지 이런 걸 또 조사해서 양가 집에 알려주기도 하고 요즘 이제 공산화 된 중국에서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주 뭐 이런 거 이제 단지를 사주 단자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중요한 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저기 맨땅후투이라고 맨땅후투이 만당호대 문당호대 그러니까 그 양가의 집안의 수준이 비슷비슷해야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저기가
그 매파가 예, 매파가. 그 집안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알려주고 하는 역할이 있죠. 근데 그렇군요. 일본은 네. 이제 매파가 있는데 네. 중국이나 우리보다도 더 그 역할이 네. 더 큽니다. 네. 그 이제 뭐 그 노코모라고 하는데 네. 노코모가 맞나? 나코도. 나코도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주례 네. 더하기 매파의 역할을. 주례 역할까지 하는군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주례가 없었습니다. 전통 혼례식에는 주례가 없고 집안의 어른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뭐 사회를 보는 거죠. 사회를 진행을 진행을 하는 하는 거죠. 그 일본의 전통 뭐 전통이든 네. 신식으로 하든 그 지금 여전히 그 사람들 역할을 합니다. 나코도가. 나코도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증인이 되고 혹시라도 그 둘이 파혼의 지경이나 어떤 파경이- 위기에 처하면 네. 그거를 상담을 해주거나 이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재결합도 안전을- 시키고. 네,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앞서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한중일 중에 중국은 결혼 비용 모두를 남성이 책임지고 있어요. 신랑이. 예, 예. 어, 남성 예, 그렇죠. 이게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참 크답니다. 결혼하기 힘들겠네. 예. 근데 남성이 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면 네. 그 이제 그 인사를 여자가 하러 가잖아요. 네네. 그 돈이 얼마나 드는지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네. 그거를 저기 결혼하러 가면 네. 접견을 그 만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인사 왔다고 네. 몇십만 원을 이렇게 돈을 줍니다. 우리 돈으로. 예, 예. 큰 돈이네. 예. 우리 돈으로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주면은 예. 또 이제 그 다음에 치일이라고 이거는 청혼을 이제 성사가 된 거예요. 예, 청혼이. 예, 예. 그러면은 또 결혼 예물이라든지 이런 네. 걸 준비하라고 네. 우리 돈으로 한 600여만 원, 500만 원에서 오. 600여만 원을 줍니다. 오. 근데 뭐 상하이라든지 네. 뭐 북경 그 베이징이라든지 이제 잘 사는 데는 네. 그게 수천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신랑 쪽에서 신부한테 돈을 예. 주는군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예. 우리 제주도의 결혼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요. 예.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예. 제주도의 결혼의 특징을 꼽으라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네. 옛날식의 얘기입니다만 네. 남자의 집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우리 보통 육지에서 결혼하는 것은 여자의 여자의 집에 가서 집에서 하죠. 예. 하죠. 네. 그리고 보통 전통 혼례도 네. 결혼식이 주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제주도는 네. 그게 아니라 잔치가 주가 됩니다. 3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하고 마지막 날 결혼식을 하는데 네. 그때는 정말 뭐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친지라든지 네.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서 이렇게 식을 치르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3일 동안 하면은 이제 첫날, 둘째 날 잔치하고 예. 셋째 날 결혼식 올리면 신방은 언제? 3일 날. 3일 날. 예. 그리고 이제 패백이 신랑 신부가 집에 패백이 빠지겠다.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예. 그 제주도의 그 우리 해녀들은 뭐 물질뿐만 아니라 농사일도 뭐 반일도 그렇죠.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여인네들이 네. 그 노동력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그래서 사는 노동력을 거구나. 사오는 거죠. 그렇죠. 슬픈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제주도에서는 여전히 그 지참금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도 그게 이제 유지가 되는데 네.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줍니다. 남자 쪽에서 신부한테. 그거 가지고 그 예물 같은 거 준비하고 야. 또 결혼식은 남자가 또 다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신랑 측에서 다 부담하고. 예. 그게 이제 중국의 결혼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노동력을 사오는 대가에 대한 어떤 거래혼의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다. 남아있는 이렇게 거군요. 볼 수. 근데 이제 결혼식 하면 요즘 참 구경하기 힘든데 뭐 우리 김 의원 김 기자도 옛날 그 장가들 때 친구들이 함 팔고 깽판 놓고 그랬잖아요. 예. 보면 이제 함 파는 게 나름대로 그 재미가 있어요. 예. 근데 요즘 함 파세요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안 또 하고. 이제 간소화를 하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뭐 일본에도 그런 한파는 풍습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일본 얘기를 먼저 예, 해야 일본 되겠습니다. 얘기하시죠. 예. 그 일본은 그 유노이라고 유인호. 유인호라고. 예, 예. 근데 우리로 하면 똑같습니다. 함이구나. 예. 그런데 이제 뭐 예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장수를 빈다든지 예. 건강을 축원한다든지 이런 이제 예물을 갖다가 네. 그 보내는데 그건 역시 이제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저 그것은 신랑 친구들이 남자가 메고 그 이제 여자의 집에다 집으로 가서. 가면 네. 또 거기서 여자의 집에서 우리가 그게 한컵처럼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렇게 잔치 예비 잔치를 한번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것은 그 관동 지방 도쿄 같은 데서는 네. 함을 여자든 남자든 양가가 다 합니다. 오. 그런데 이제 오사카 그 간사이 간서지방만 지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남자가 함을 지고 들어가는 그런 거고요. 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국은 네. 이 함을 네. 결혼식 당일날 합니다. 결혼 당일날? 예. 근데 일본이나 우리는 이제 뭐 좀 결혼 좀 전에 좀 미리 하죠. 예,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주 단자도 네. 넣고 뭐 기러기도 보내 목기도 목기도 보내고 그렇죠. 하죠. 근데 그 반대로 또 그날 당일날 하는데 신랑이 네. 신부를 데리고 결혼식장을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신부 대기실 네. 뭐그 집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호텔 뭐 결혼 호텔에서 하면 호텔에 뭐 방을 잡아서 놓고 하는데 그때 남자 친구들이 홍바오라고 네. 붉은 봉투에다가 돈을 넣고 갑니다. 그런데 대기실에서 신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면 홍바오라고 돈을 다 지불하고 그러면 조금뿐이 안 주고 뭐 열어보고 이렇게 만만치 않고 이러면은 그것도 거절해서 거기서 또 한바탕 재밌는 놀이가 벌어지고 그래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돈을 줍니다. 아 거꾸로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 이제 신부 집에 가면은 예. 신부 집에서 그 보면 이제 한값을 예, 내는데 이거는 함을 들고 가서 예. 그나마도 들어가기 위해서 입장료를 계속 내야 되는군요. 예, 예, 아, 그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결혼식장 들어갈 때 중국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네.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뭐 지금 일본은 옛날식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신부 신랑이 같이 만나서 네. 그냥 식장으로 들어가는 그거고 네. 뭐 따로 각자의 집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까 저 보내주신 자료 보면은 일본, 중국 모두 결혼식을 혼인 신고를 먼저 한 다음에 한다면서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혼인식을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혼인 서약서 네. 이런 걸 하지 않고 예. 혼인 증명서, 결혼 증명서를 읽습니다. 아. 남녀가 각각. 근데 재밌는 것은 네. 그 혼인 신고를 먼저 하기 때문에 네. 혼인 신고를 안 하면은 결혼 증명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혼인 증명서를 받을 때는 네. 결혼 미혼 증명이 되어야 하고 네. 건강 진단을 받아서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혼인 증명서가 이제 관에서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읽는 거고요. 네. 또 재밌는 것은 잘못해서 결혼 증명서를 뭐 분실했다든지 이러면은 호텔에서 부부가 그 투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고 일본도 그 혼인은 보통의 경우에 네. 그 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이제 뒤에 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아까 저 보내준 자료 보면 우리하고 달리 중국하고 일본은 결혼식이 본래 중심이 아니라 필요인 중심이다. 예, 필요인 중심입니다. 예. 그 일본이나 중국도 아까 중국에 이제 우리 제주도 얘기했던 네네. 것처럼 네. 그 청첩장 같은 것도 보내는데 네. 거기에 식장보다는 피로 연장을 이렇게 아. 약도를 그려서 보냅니다. 바로 글로 오라. 발로 들어오시나. 그리고 이제 그 결혼식은 친지들이나 이렇게 갖고 좀 뭐 요새는 이제 또 그 피로연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 예.
옛날에는 가족 친지도 가까운 사람들끼리 했고 네. 피로연을 하는데 피로연에는 재밌는 게 두 가지가 반드시 상 위에 올라옵니다. 네. 그게 하나가 담배 그리고 사탕입니다. 근데 담배를 줘. 담배는 그 담배 연기처럼 하얗게. 예, 그 피오라고 집안이 이제 번성하라는 번성하라는 그 뜻으로. 의미를 담고 있고 예. 사탕은 뻔한 거죠. 뭐 달달하게 잘 살아라. 사랑스럽게 살아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더 거기는 그 결혼식은 정말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 더 축소됐고요.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그 피로연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미리 네. 자석 배치라든지 이렇게 다 해놓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석이 자기는 아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저 끄트머리 문 앞에 있는 경우에는 그게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고 예.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본례가 있고 네. 피로연이 있고 네. 저 제 2차라고 2차가 있군요. 시집가이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네. 그 피로연은 이제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2차는 네. 니시카이. 예, 저기 자기 돈 내야 됩니다. 더치페이. 거기 갈라 그러면 나중에 그게 맞는 계산하면 얘기지 뭐. 돈 내고 그 밤새도록 놀고 그렇게 하죠. 자, 이제 가장 궁금한 거. 우리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가장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뭐 일자리가 뭐 요즘 보니까 뭐 주 52시간제다, 뭐 최저임금제다 합니다만은 결국 보면 실제 꽤 벌이가 괜찮은 일자리는 몇 개고 거의 알바 수준으로 지금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보면 그 비용 때문에 사실 결혼 못하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 특히나 신랑들이 남자들이 집도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 그 결혼 비용은 한중일 각기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제 그걸 딱 1대1로 대응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통계는 작년 건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 한 가구당 2억 1천만 원 정도. 그거는 이제 집값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네. 그 집을 구하는 비용까지. 네네. 근데 일본은 6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600만 엔? 예. 그 얼마 안 드네. 근데 걔네들은 네. 집을 네. 그 론을 해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임차, 렌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가 같이 임대 돈벌이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갚아가는 거니까 거기는 돈이 빠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중국. 중국은 예. 2014년의 통계인데 네. 무려 3억 5천만 원이랍니다. 우리 돈으로. 근데 중국의 1인당 퍼 캐피타 GDP를 따져 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돈으로 따지면 그 3억 5천만 원 든다는 거는 우리 돈으로 한 오늘 12, 이제 3억. 166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 지금 체감으로 따지면 한 15억 정도 네. 되네. 예. 근데 예. 걔네들은 예. 이제 결혼식에서 네. 자기네들 것을 모두를 보여준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네. 근데 3억 5천이라는 것도 네. 이게 남자들이 집을 부담하거든요. 네. 지금은 조금씩 뭐 달라지기도 해서 네네. 그렇기는 하지만 남자가 그 3억 5천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대학생 초임이 우리 돈으로 한 7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졸 초임이 한 3, 400 되나요? 아니요, 200 몇십만 원 정도. 200 몇십만 원? 한 4배 정도 차이. 우리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더 이제 뭐 더 번다고 할 수 있지만 예. 3억 5천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요. 근데 물론 걔네들은 자기네들의 수준에 따라서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거죠. 심지어 뭐 그 어마어마한 그 외제차들이 롤스로이스나 페라리 이런 것들을 막 빌려가지고 뭐 10여 대를 빌려가지고 뭐 카퍼레이드 하듯이 허장성세. 예, 그렇게 이제 막 보여주기식의 결혼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의 이제 반작용이 뭐냐면 이제 그런 돈이 없으니까 결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거하면 되죠. 예, 혼인 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여행만 그거는 이제 그
여행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루이싱지에용 예. 그리고 뭐 루이훈이라고 해가지고 나훈. 그 나훈이라는 건 혼인 신고만 하는 결혼 네, 예.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예, 하고 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나시콘이라고 해서 네. 그것도 혼인 신고만 하는 결혼을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돈 뭐 사실 뭐 젊은이들 무슨 돈이 있어. 결국 다 부모들한테 받는 거죠. 부모 등골도 빼는 거지 뭐. 자, 뭐 그러면 이제 뭐 요즘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의금 내보지 하도 아득한데 우리 한중일 그 축의금 문화는 어때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이렇게 1대1로 대응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 그래도 인사치레만 한 사람은 한 5만 원 네. 아니면 또 10만 원 그거보다 더 하는 경우는 더 가까운 사람들이 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중국은 우리 돈으로 최소한 15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 중국에서도 그 청첩장 받으면 등골 휘겠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가족 중심들로 하고 네. 뭐 그런 거는 있죠. 근데 15만 원 정도 하고 보통 네. 월급의 절반 정도를 부주를 하는 경우도 아주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네. 이제 각 뭐 그저 이제 인사치레를 하는 게 한 30만 원, 우리 세게 돈 하네. 3만 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네. 그게 반드시 그 청첩을 받아 초대를 받아서 가면 거기에 이제 선물을 줍니다. 선물이 값에 보통 뭐 이렇게 한 30만 원 내면 한 15만 원 정도 되고 만약에 분에 넘치게 나한테 이렇게 부주를 한 그 뭐지 축의금을 낸 네. 사람이 있으면 네. 그런 사람들은 또 골라서 한 가이시라고 해가지고 네. 그 받은 돈의 한 절반 정도는 다시 돌려주고. 다시 선물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뭐 빚지고 못 산다 하는 또 그런 일면 보면 또 합리적인 측면도 있죠. 그래요. 오늘 보니까 마침 보니까 그 일본인 출신 가수 강남 씨, 그다음에 이상화 선수 결혼식 갔다가 즈음하여 그건 한중일 삼국의 결혼 풍습과 한판 문제, 피로연 이야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